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11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국 대선 트럼프 확정되었고 이제 가자를 외친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제 나락을 여전히 시원하게 가고 있는 국장, 이제 11월 말에 또 기습적으로 폭설이 왔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들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답니다. 트럼프 2.0의 핵심은 이제 초강력 관세 정책입니다. 이제 미국에 들어온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중국은 당연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복귀시키고 공장에 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을 미국 내로 가져오겠다 했죠. 근데 미국은 제조업이 현재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생산성은 2011년 이후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고, 무엇보다 제조업 부가가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14학번 95년생인데 학창시절 글로벌화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 교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림도 가져와 보았는데, 노동력이 값싼 중국 등의 나라에 공장을 짓고 그 물건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격이 싸기에 한동안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에 공장 지을 때도 미국 국민들을 고용해야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도 미국인을 고용하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겠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는 트럼프,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실제로 애플도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 만들어서 이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구조인데, 트럼프는 이걸 손보겠다는 겁니다. 빅테크 대장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애플 등의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아까 노동력이 비싼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면 당연히 중국 등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경우 대비 제품 가격이 증가하겠죠. 그렇다고 미국 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도 없을 거고, 물건 가격도 높아질 테니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야겠죠. 바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2024년 국가별 인당 GDP 가져와 보았는데 미국이 전 세계 6위입니다. 인구수 한번 봐보세요. 다른 인당 GDP 상위 국가들은 인구수가 10만, 100만 단위인데 미국 혼자서만 3억 5천이나 됩니다.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세계 6위에 임금을 주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유통되면 물건들의 가격은 늘어날 거고, 이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바로 뭐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격이 오른 미국 내 생산된 물건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해야겠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 대만, 우리나라 등 나라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도 미국에 내다 팔기 어려워지기에 피해를 보겠죠. 결국 핵심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는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짜장면 가격은 나날이 증가한 상황이 인플레이션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억만장자예요. 기본이 사업가이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비치는 모습은 거의 미치광이 할배 가까운데, 핵심은 장사꾼이고 당연히 저 같은 경제 무지랭이보다는 더 돈에 대하여 생각과 통찰력이 깊겠죠. 그럼 왜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고집할까? 어떤 대안이 있는 걸까?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그제서야 트럼프의 Drill baby drill이라는 문장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임금이 높은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공장 돌리고 물건을 만들더라도 만약 물건 가격이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물건을 만들면서 돈도 돈대로 받고 또 구매하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아주 나이스한 상황인 거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에는 관세를 적절히 매겨 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덤이고요. 아니 애초에 공장을 미국에 짓게 만들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국에 많이 지금 수출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세 두드려 맞을래? 아니면 너네 돈으로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서 미국인들을 고용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값싼 에너지죠. 저렴한 석유, 천연가스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Drill baby drill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부터 전 세계 석유 생산량 1등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 한번 봐보세요. 2017년부터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5만 가지 산업에 걸쳐 사용이 되는데,
석유화 공업으로 비닐, 플라스틱 만들죠. 제조업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물건들을 그 광활한 미국 땅덩어리 내에서 운송해야 하죠. 이때도 석유가 사용되죠. 천연가스도 전기 만들 때 사용되고 운송업에 사용되고 난방에 사용되고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제국이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다른 나라도 매 마찬가지긴 해요. 트럼프는 더욱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은 때려잡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줄 베이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파리 협정 같은 거는 알바노 하는 거죠.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면 1등은 역시 따거 중국, 2등은 미국인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오질나게 많이 배출합니다. 저희 11월에 폭설이 있었죠. 엄청 고생했는데 117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폭설이었다는데 진짜 다들 출퇴근할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인은 2도 정도 뜨거워진 서해 때문이라 하는데 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오르는 게 뭐 대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몇 도 때문에 지금 작살이 나는 겁니다. 미국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예요. 2022년 기준으로 기상이변으로 무려 20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여긴 토네이도, 홍수, 허리케인 아주 스케일도 굵직굵직하죠. 우리나라도 뭐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사계절이 없어졌죠. 추석에도 엄청 더웠어요. 이번 연도. 봄과 가을은 진짜 잠깐 찍먹하고 사라진 수준이고요. 배추 가격도 비싸지고 명태는 이미 씨가 말라서 2000년대부터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오징어가 이제 우리나라 근해에서 예전처럼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이제 AI 혁명으로 너도 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지고 경쟁하고 있죠. 이거 다 전기 먹는 하마예요. 이제 앞으로 전기를 더욱 많이 사용할 거고 그 증가량이 당분간은 급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트럼프는 환경 알바노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또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